네, 머니무브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우경제TV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저희 장 마감 30분인데 지금 17분으로 한 13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시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 지금 0.72% 하락해서 3,098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3,100선도 무너지면서 오늘 코스피가 0.22% 하락해서 3,113포인트에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3,128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3,09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코스닥 0.06%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3시 15분 0.63% 하락하면서 961.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보시면 개인이 지금 매수 우위로 전환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3,054억 원 매수 우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3,099억 원 덜어내면서 매도 물량을 조금 늘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은 780억 원으로 지금 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60억 원, 384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양지수 좀 하락세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장으로 마감을 할 듯 싶은데요. 변영인 대표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흐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예측해드린 대로 박스권이죠. 네. 3,000포인트와 이제 3,200포인트 이렇게 이제 200포인트 범위 내외에서 지수가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주까지는 차트 잠깐 보더라도 지난주까지는 흐름이 3,100 이상에서 3,200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했다면 자 2월 기점은 제가 뭐라고 했죠? 대목을 앞두고 구정을 전후로 해서 어닝 쇼크, 그다음에 한계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수의 저점이 좀 낮아질 것이다. 네. 자, 여기 흐름에서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월 한 넷째 주 정도만 하더라도 3,140, 3,200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별로 이 지수가 3,100에서 3,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자, 1월 말과 2월 기점으로 보면 다시 주가가 3,0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있죠. 자, 지수의 전저점이 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 지금 전자공시를 속속 보더라도 자,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매출액 손익구조 실적 발표들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뭐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뭐 계속 매출액 손익구조에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겁니다. 장을 기준으로 해서 장 전에 나오는 공시들은 그나마 실적을 좀 선방했거나 이미 시장의 어떤 실적 예측들이 좀 나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좀 배포를 하는데 자 문제는 장 마치고 나서부터 나오는 성적표들은 좀 한계 기업 등장과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성적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지수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좀 한시름 좀 놓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자,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지수의 어떤 흐름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전략 필요하다라고 조정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정장이 또 이렇게 실현되면서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잠깐 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부에서 이제 1천만 명 중에 1천만 명 공급할 분량 중에 75만 명 분량을 2월 마지막 주에 공급하겠다 하고 확정 소식을 방금 내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가 조금 움직임이 있을 듯 싶어요. 대표님 좀 깜짝 질문이긴 한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뭐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백신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가 최종적인 어떤 정부의 허가를 받았던 셀트리온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히려 종목이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주가가 크게 어떤 뭐 매기 작용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재료의 소멸 관점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풍제약, 신일제약 같은 뭐 덱사메타손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뭐 렘데시비르 관련 종목들 등등의 다른
뭐 나파모스타트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이제 백신에 관련된 종목들이 자 이제 계속 과도한 단기가 아니라 한 중기적 관점에 이제 조정기 양상이 들어왔는데 동 종목이 이제 슈팅 나오는 구간이 이제 언제인가?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시판이 됩니다. 또 이제 백신이 접종 본격화된다면 자 수혜 종목은 백신을 제조해서 파는 회사 또는 백신을 개발해서 돈을 버는 회사지 그렇죠. 이 관련주에 어떤 엮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상승을 이끄는 어떤 전략, 3차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은 반드시 수주와 실적, 그 다음에 자금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제는 언제 낙폭과대가 예상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이 관련된 백신 어떤 접종 이슈가 부각된다고 해서 네.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된 종목이 일제히 상승한다. 이거 좀 뭐 억측이고 만약에 뭐 조그만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조정 국면에 들었던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슈가 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CMO 관련 업종, 그 다음에 직접 유통이나 백신의 유통, 그 다음에 백신 유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저온냉동고 보관인데 뭐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저온냉동고 보관 방식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수혜를 본격적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단순하게 관련주로 편입된다고 해서 시세의 어떤 상승을 우리가 속단해서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미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제는 좀 실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좀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은 좀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장 흐름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 이슈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CJ 대한통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CJ 대한통운이 코로나 특수에 힘입어서 이제 택배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매출과 지금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최고치였고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3%대여서 또 택배 노조가 요구한 그 분류 인력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은 좀 시급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 CJ 대한통운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은 뭐 올해 코로나19 시대가 작년에 본격화되면서 네. 수혜가 예상됐던 종목들은 언택트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피해가 예상됐던 종목들은 뭐 컨택트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양분할을 굳이 한다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실 택배 시장이 그렇게 고부가가치의 영역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시대, 이 어떤 이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서서 쇼핑을 한다든가 뭐 장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조심하는 그런 경향들, 그 다음에 뭐 어린 아이를 뭐 양육하는 그런 집에서는 대부분 바깥 출입을 좀 삼가하고 대부분 이 인터넷 쇼핑이나 네.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생필품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택배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른 뭐 골판지 대란 사태도 최근에 있고, 그래서 온라인 이 매출, 그러니까 온라인 샵 매출이 직전 연도 대비 뭐 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신장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택배는 자 이제 CJ 대한통운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가장 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자 우리나라 뭐 1위에 택배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네. 자 지금 뭐 잠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자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자 정확한 매수기에는 뭐 3월 13일 여기죠. 자 이때 주식을 사셨다면 뭐 거의 뭐 두 배까지는 아니도 거의 뭐 2배 가까운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최근에는 업황에 대한 이 수혜 여부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인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상승 패턴이 있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죠? 이런 종목들은 자, 택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없었던 게 생겼던 상승 모멘텀이냐. 자, 전저점부터 1차 상승을 이끌어냈던 6월경에는 코로나19 수혜에 따른 전망이 좀 예측 우세가 좀 됐었던 종목에 됐었고 실적적인 어떤 전망치가 예상되면서 반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8월 실적이 언제였죠? 자, 오히려 8월 달에 반기 보고서 실적에는 예상 실적보다는 좀 하회했습니다. 네. 그런데 11월 시점, 그 다음에 택배 수요가 급증을 좀 노렸던 3분기 이제 여기는 이런 겁니다. 실적 발표는 즉 주가의 재료 소멸 과정을 받고 자, 실적 발표 이전에 기대감으로 반영됐습니다. 자, 8월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없었지만 11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부각이 됐다가 자, 재료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 다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다시 재료 소멸 관점인데 자, 최근에 실적 발표했죠. 자, 요 구간이죠.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을 가져간다. 자, CJ 대한통운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10조 7,800억, 영업이익이 2,340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뭐 매출액이 3.5%,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9% 증가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자, 택배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되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게 왜 최대 실적이죠? 좀 의아하죠. 네. 자, 이 회사는 건설 부분을 갖고 있는데 자, 기타 부분에서 해칭됐던 즉 막대한 손실을 봤던 것들을 다 만회하고도 낼 수 있었던 이 소득이었다. 이 점 때문에 이제 택배 관련된 어떤 매기가 좀 입증됐는데 자, CJ 대한통운의 2021년도 실적도 지금 뭐 택배 이 운임 인상에 따른 어떤 공청회도 좀 있고요. 네. 자, 잠정적인 요소는 주가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즉 영업이익의 개선이 좀 예상되는 그런 증권가의 전망치도 좀 예상되고 있고 일단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1분기와 반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되는 이 실적 부분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조금 이 사회적인 어떤 이동 제한이 좀 더 완화가 된다면 네.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좀 개선되지 않을까요? 수익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코로나19가 좀 더 완화가 된다면 그쵸, 사람들이 그쵸. 상대적으로 네. 그 직접 시켜서 보는 장보다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가족들이나 뭐 친한 사람들이랑 어디 뭐 펜션에 놀러 가서 뭐 먹을 걸 사는데 온라인 쇼핑에서 안 하죠. 직접 거의 뭐 가서, 마트를 가서 네. 싣고 그러고 이제 간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프라인 시장의 쇼핑몰이 좀 잠정적으로는 조금 매출이 좀 이렇게 하향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어떤 완화, 이동 제한에 대한 어떤 완화가 조금 예상된다면 저는 이 온라인 매출에 대한 어떤 감소가 이 CJ 대한통운의 어떤 실적 감소의 요인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상반기까지는 유효해 보이나 또 우리가 뭐 2년, 3년 장기적 관점에서 CJ 대한통운을 좀 오래 끌고 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좀 추가적 상승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31분으로 장이 마감했습니다. 저희 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0.94% 하락하면서 3091.24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69% 하락하면서 960.78포인트에 960선을 지켜내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약보합권 선에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네요.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일단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증권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1월 말에 이제 1월 말 조정을 딛고 2월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증시 상승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증시 랠리 재가동에 힘입어서 실적도 양호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랠리를 앞으로 좀 계속해서 펼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계속해서 지금 유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1분기에도 또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 증권주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증권사 이게 증권주예요. 그렇죠. 자, 증권 회사가 바로 증권주인데 우리가 지표적으로 보면 지수가 2,000포인트 중반에서 머물렀을 때와 3,000포인트를 넘겼을 때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꽤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증권사의 수익률이 좀 높은 것인가? 이게 뭐 증권사의 어떤 이 수익 구조는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객들의 어떤 이 증권 수수료가 아닙니다. 유동성? 뭐 그 부분도 하나의 수익 구조겠죠. 네. 자, 그 증권사 개인적으로 증권사 기관이 운영하는 운용 수익이 또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어떤 포트 투입을 통해서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수료 매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이 수익 구조가 수수료 매출이 좀 많죠. 자, 그런 부분들인데 증권주가 사실은 이 실적 향상의 어떤 기인된 그런 요인은 바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2020년도 초반부터 입성한 동학 개미들이 너도 나도 요즘은 주식시장에 다 뛰어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9년도에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어르신들도 많았고요. 주변도 많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다 밥 먹다가 주식 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주식 열풍이 좀 쌓여 있기 네.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반사 수익이 증권주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4분기 실적 자체도 증권 종목들의 증권주의 어떤 수익 향상들이 좀 나왔고 1분기에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예상할 수 있는 호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좀 전망치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저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증권주는 사실 지수 상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지금 저도 증권주 매매를 했거든요. 네. 저도 한 3분기에 증권주 매매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재미는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폭 다른 여타의 종목들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주는 어땠을까? 금융주는 장기적 불황이죠, 사실은. 증권주는 수익 구조가 좀 다변화되면서 실적 향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이 들어있는 이제 금융 종목들은 오히려 자금 매기가 증권 몰리니까.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어떤 수익성으로 대변한다면 금융주보다는 증권주의 어떤 매기가 휩쓸린 것보다는 수익 구조만 간 거죠. 근데 정작 어떤 증권주의 전체적인 어떤 포트에서 이 종목 상승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진 못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1분기에 어떤 증권주 움직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우상향하는 예측들 좀 있는데 저는 좀 생각 다른 게 3,2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행보가 계속되고 여기서 오히려 단기 변동성에 따른 주가가 급락이 좀 선회되는 그런 부분에는 증권주가 오히려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 조정시 매수 전략보다는 저는 증권주보다는 트렌드한 뭐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또는 소부장 종목들에서 공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증권주에 대해서 마냥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증권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올해 트렌드에 맞게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는 카카오 게임즈 종목을 한번 볼까 해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고 또 주가 흐름도 그래서 꽤 높았습니다. 5%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뭐 최근 게임주들이 연이어서 뭐 실적을 좋게 냈고 또 신작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에도 또 더더욱 기대감이 실린 것 같아요. 일단 뭐 작년 하반기였죠. 네. 작년 하반기에 뭐 우리가 상장되어하면 단연 뭐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네. 소위 주식 열풍의 한 획을 또 카카오 게임즈가 좀 그었고 우리가 주식 공모주라는 게 좀 잘 몰랐었던 그런 맞아요. 어떤 시점에 오히려 공모주가 좀 어떤 부분인지 더 잘 알게끔 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뭐 따상이라는 신조어도 또 낳기도 했던 카카오 게임즈인데 작년 9월 14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따상이 뭐 89,100원을 시점으로 해서 주가는 오히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상장 이슈의 거품이 좀 정리되는 시점. 쭉 주가가 이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단기 저점인 42,500원이 힌트가 됐죠. 자, 43,000원에서 49,000원. 뭐 보수적으로 한 5만 원 잡더라도 자, 지금 주가의 행보는 누가 봐도 박스권이죠. 네. 지금은 박스를 상단 돌파하는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비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보는 게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요, 지난해 매출 5천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666억을 올리면서 뭐 그냥 등장하자마자 막대한 호실적을 이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행보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공격적인 인수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 게임 회사 넵튠을 1,680억에 인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만든 개발 게임을 또 유통하는 전략도 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작년 7월 출시한 가디언 테일즈라는 이 게임이 2,490억 원의 성장을 좀 기록한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가 우리 스크린 골프 하면 어디 생각하죠? 골프존 생각하죠? 네. 골프존 말고 요즘 카카오 골프라는 게 있어요. 오. 그러면 좀 저도 뭐 몇 번 가봤는데 네. 카카오 골프, VX 골프의 가맹되는 이 샵을 가보면 뭐 카카오 게임, 카카오의 그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네. 네 가지 아, 그 네. 캐릭터가 뭐 재밌게 좀 이렇게 나와서 좀 골프존보다는 좀 친근하게 좀 접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시장을 좀 잡아먹을 거라 좀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골프존도 이 골프 시뮬레이터 이 스포츠 게임을 어떻게 보면 게임이죠. 이 프로그램을 출시한 이후에 오히려 급성장을 좀 했고 최근에는 골프존이 일반 오프라인 골프장을 속속 인수를 하면서 시세 확정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카카오 이 골프도 지금 호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죠. 33% 증가된 628억 원의 신규 매출을 획득하는 등 지금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도 예상되는 실적 호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1935억을 투자했던 이 넵튠에 저는 게임 잘 모르는데 블랙 서바이벌 영원회귀라는 또 게임이 있네요. 자, 이런 게임들도 돼가지고 지금 속속속 이제 흥행이 예상되는 게임의 라인업 출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 전망에서는 1분기에 이미 한 10% 정도 이상, 15에서 15% 정도 이상의 이 신작이 좀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인수하고 있는 인수합병 이 시너지가 좀 본격화되면서 연결 기준의 호실적은 반기 이후에 우리가 실적 컨센서스를 좀 더 우상향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또 뭐 있죠?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슈가 상장이죠. 부각되면서 카카오 그룹사 전반적인 어떤 시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점진적 우상향을 통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실적 기대감도 있고 그룹주의 관련 이제 상장으로 인해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그런 상승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카카오 게임즈를 혹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저도 이제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 처음에 따상으로 시작됐던 바로 요 구간이죠. 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최고가 89,100원의 따따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따따상. 공모가를 크게 상회해서 단숨에 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올라간 만큼 쏟아부었죠. 네. 자, 그래서 주가는요 10월 27일 기준으로 42,950원이 일봉상 최저점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지표를 좀 구웠는데요. 43,000원, 지금 한 45,000원에서 한 5만 원 구간이 박스권 구간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네. 자, 카카오 게임즈는 바로 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매수를 했다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고, 자, 주가는 지금 점진적으로 차트의 매기가 조금 더 살아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차트는 자, 점진적 상향 차트로 지금 선회했다. 즉, 카카오 게임즈의 공략 부분은 1분기의 실적 컨센서스, 그 다음에 반기까지 실적이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슈를 우리가 한 번 더 노려본다면 충분히 박스권 안에 도달 시에 우리가 매수 전략을 잡는 포인트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반기까지의 모멘텀,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 내지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슈까지 보유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가 박스권 구간이고 일단은 반기까지 실적 기대감 가져가야 될 거고 또 그룹주 관련 카카오뱅크 등 상장 이슈까지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양지수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 이번 주는 거래일이 3거래일이잖아요. 우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네.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 장은 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제가 내일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있고 내일의 급등이 있고 이런 것보다 미국 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장의 지금 조정 사유는요. 네.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결산 실적을 발표하는 거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속속들의 어떤 이 실적 발표 부분이 대부분 호실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또 테스도 네. 어마어마한 실적 냈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판도가 좀 다른 거죠. 장 종료 이후에 한 개 기업은 내일부터 또 부각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막상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대다수의 법인들이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예측이 됐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실적의 하향치는 누구나 예상을 했고 네. 자, 화요일, 수요일은 어떤 변곡점이 있느냐? 한 개 기업의 등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상되는 리스트가 한 25개 정도는 좀 명확해 보이는 업종들이 있어요. 4-3년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가 5개년도까지 이어왔던 제이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오전에 다뤘던 한국정밀 네, 기계가 한국정밀 있었죠. 기계. 자, 그리고 4년 연속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속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투자 매기가 좀 더 얼어붙는 그런 형국이 있고 자, 이제 구정이 지나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아니죠. 실적은 물론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지만 감사 보고서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량하다고 생각했던 회사가 감사 의견이 거절되는 어떤 이런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기는 사실 3월 셋째 주까지는 조금 많이 얼어붙지 않겠는가? 2월 셋째 주요. 3월 셋째 주죠. 3월 셋째 주요. 3월 셋째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 보고서가 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발표가 된다는 전제라면 한 3월 셋째 주에는 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3월 셋째 주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좀 나올 것이고 그 기간까지는 아무래도 이
매기의 어떤 침체가 좀 예상되는 그런 장으로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박스권 내지 박스권을 좀 이탈해서 하락하는 그런 조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당분간 이제 결산 실적에 따른 어닝 쇼크 한계 기업의 등장으로 조정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마켓나우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아래 보이시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 총 30분 추첨을 한 뒤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메일 주소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는 뒤이어서 또 프로그램 이어지고 있으니까 나우경제TV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